49편 마지막 1년 준비하며. 현우의 고백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10년 역사를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한 길고 긴 이별의 시작이었다. 1년. 현우는 순정에게 1년의 시간을 제안했다. 지금 당장 떠나지는 않을게요.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우리를 믿어준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1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송을 만들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거예요. 작가님과 함께. 그의 제안은 순정이 거절할 수 없는 마지막 약속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마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연인처럼 남은 시간들을 소중하게 쌓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달밤 10주년 특별기획이라는 이름 아래 마지막 1년을 위한 특별한 방송들을 준비했다. 두 사람의 첫 방송 날짜에 맞춰 1년 후의 마지막 방송 날짜가 정해졌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당신의 밤을 찾아갑니다 였다. 그들은 지난 10년간 달밤에 잊을 수 없는 사연을 보내주었던 청취자들을 직접 찾아 나섰다. 사표를 던지라고 부추겼던 그 회사원, 철책 너머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울었던 최전방 군인, 마지막 신청곡을 남겼던 말기암 환자의 가족들. 두 사람은 방송국 스튜디오를 벗어나 자신들의 목소리가 가닿았던 삶의 현장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기적을 보았다. 그들의 서툰 위로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위대하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사표를 던졌던 회사원은 작은 가게의 사장이 되어 있었고 제대한 군인은 씩씩한 대학생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달밤 이 자신들의 밤을 지켜주었다고 눈물로 감사했다. 순정과 현우는 그들의 손을 맞잡고 함께 울고 웃으며 자신들의 10년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우리가 사랑했던 목소리들이었다. 그들은 지난 10년간 달밤을 거쳐갔던 수많은 가수들과 동료들을 다시 스튜디오로 초대했다. 이제는 전설이 된 선배 가수부터 갓 데뷔한 신인 아이돌까지. 그들은 모두 달밤과 함께했던 추억을 이야기했고 라이브로 노래를 불렀다. 스튜디오는 매일 밤 따뜻한 동창회처럼 웃음과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마지막 1년을 준비하는 동안 순정과 현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했다. 그들은 함께 지방 출장을 갔고 함께 밤을 새워 옛 방송들을 다시 들었으며 함께 웃고 함께 울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지만 두 사람은 결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달이 빛나는 밤에라는 이름 아래에서만 허락된 시한부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저 다가오는 이별의 시간을 향해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방송을 함께 준비하고 있을 뿐이었다. 50편 아름다운 이별을. 마지막 방송을 한 달 앞두고 현우는 마침내 방송을 통해 자신의 하차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다. 달밤 위 게시판과 전화통은 그의 하차를 만류하는 청취자들의 애원으로 마비 상태가 되었다. 가지 마세요. 달밤지기. 당신 없는 밤을 어떻게 견디란 말이에요. 하지만 현우의 결심은 단호했다. 그는 방송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시간에 감사하며 이제는 음악인 이현우로 돌아갈 시간임을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리고 남은 한 달 동안 청취자들과 가장 뜨겁게 작별 인사를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남은 한 달의 시간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고별 방송이었다. 매일 밤 달밤은 청취자들의 마지막 편지들로 채워졌다. 10년 전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수험생 시절을 보냈다는 30살의 회사원. 그의 노래를 들으며 첫사랑을 시작하고 이별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한 주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외로운 군 생활을 버텨냈다는 수많은 예비역들. 그들의 편지는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종영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청춘과 함께했던 한 시대와의 작별 인사였다. 순정은 그 모든 사연들을 읽으며 눈물로 마지막 대본을 써내려갔다. 그녀의 글에는 이제 현우를 향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달밤을 사랑해준 모든 이들을 향한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마지막 방송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 현우는 방송이 끝난 후 순정을 자신의 작업실로 초대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아직 세상에 발표하지 않은 신곡 하나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화려한 밴드 사운드나 기교 없이 오직 낡은 피아노 한 대와 그의 목소리만으로 이루어진 작고 소박한 노래였다. 노래의 제목은 나의 별, 나의 작가에게였다. 가사는 지난 10년간 순정이 그의 어둠을 어떻게 비춰주었는지, 그녀의 글이 그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대한 한 남자의 서툰 마지막 연서였다. 노래가 끝나고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순정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가장 화려했던 시절을 함께 보냈고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었으며 서로의 유일한 별이 되어주었던 두 사람. 그들의 10년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향해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51편 마지막 일주일. 현우의 하차 발표 이후 달이 빛나는 밤에는 대한민국 전체의 거대한 작별 인사가 되었다. 청취자들은 더 이상 글을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쓰는 대신 그의 마지막 길을 가장 아름답게 배웅해주기 위해 매일 밤 라디오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었다. 방송국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애틋했다. 스태프들은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고 더 늦게 퇴근했다. 그들은 마치 곧 허물어질 성지의 마지막 모습을 하나라도 더 눈에 담으려는 순례자들처럼 스튜디오 주변을 서성였다. 순정과 현우의 하루하루는 소중한 필름을 한 컷씩 넘기는 것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그들은 지난 10년간 지겹도록 반복해왔던 모든 일상들을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이름으로 경건하게 수행했다. 방송 전 함께 마시는 믹스 커피의 맛, 사연을 고르며 벌이던 사소한 말다툼, 방송 중 유리창 너머로 주고받던 격려의 눈빛까지. 그 모든 것이 마지막이었다. 방송 그만두면 제일 먼저 뭐 할 거예요? 마지막을 이틀 앞둔 어느 날 밤, 순정이 물었다.
글쎄요. 현우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마 일주일쯤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곡을 쓰겠죠. 아주 시끄럽고 화가 가득 담긴 노래로. 그는 웃으며 말했다. 순정은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타인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분노를 너무나 오랫동안 억누르고 살아왔다. 작가님은요, 달밤 없는 밤은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아주 길고 지독한 꿈에서 깨어난 기분이겠죠. 그리고 나면 제 이야기를 써야죠. 아무도 들어주지 않더라도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의 미래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들의 길이 이제 곧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방송을 하루 앞둔 날 밤. 두 번째로 진행된 마지막 방송이 끝난 후 스태프들은 모두 퇴근했지만 순정과 현우는 스튜디오를 떠나지 못했다. 두 사람은 텅 빈 라디오 부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수많은 목소리들이 머물다 떠나갔던 이 작은 공간. 두 사람의 청춘과 영혼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들의 작은 세상. 내일이면 끝이네요. 순정이 조용히 말했다. 그러게요. 현우는 대답 대신 낡은 콘솔 위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끝에 지난 10년의 시간이 남긴 차갑고도 뜨거운 감촉이 전해져 왔다. 내일 밤 이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면 이 모든 것은 정말로 끝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함께 앉아 있었다. 52편 10년의 발자취 청취자들의 편지. 마지막 방송 날 순정과 현우는 평소보다 훨씬 더 일찍 방송국에 도착했다. 그날의 방송은 오직 청취자들의 목소리로만 채워지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작가실 바닥에 주저앉아 지난 10년간 방송국 창고에 쌓여있던 수만 통의 엽서와 편지들 속에서 그들의 역사가 될 마지막 조각들을 찾아내고 있었다. 작가님, 이거 기억나요? 현우가 먼지에 쌓인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다. 10년 전 모든 것을 포기하려다 달밤을 듣고 다시 일어섰다던 재수생이 보낸 감사 편지였다. 그는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매일 밤 자신의 아이에게 달밤을 들려주고 있다고 했다. 이건요. 순정이 빛바랜 군용 편지지 하나를 찾아냈다. 최전방 초소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울음을 터뜨렸던 20살의 김일병. 그는 몇 년 전 건강하게 제대했다는 소식과 함께 어여쁜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내왔었다. 편지들은 10년의 발자취였다. 그들의 목소리가 가닿았던 수많은 밤들의 기록. 두 사람은 편지를 읽으며 함께 웃고 함께 울었다. 그들의 방송이 단순히 전파를 타고 흩어지는 소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 속에 뿌리내려 함께 자라나는 생명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새삼 깨닫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우가 구석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가져왔다. 그 안에는 몇 해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라디오 드라마 유령의 연인에 대한 편지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건 작가님이 직접 읽어줘야 해요. 현우가 말했다. 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이자 가장 위대한 성취였던 그 이야기를 자신의 목소리로 마무리해야만 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들의 손에는 지난 10년의 희로애락이 담긴 두툼한 편지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마지막 방송을 위한 대본이자 두 사람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유산이었다. 현우는 편지 뭉치를 내려다보며 순정에게 말했다. 이거 꼭 우리들 이야기 같네요. 네. 순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할 그들의 작은 세상, 라디오 부스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전설의 마지막 페이지가 이제 막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53편, 우리는 누군가의 밤을 지켰다. 마지막 방송을 앞둔 달이 빛나는 밤의 스튜디오는 마치 성대한 장례식을 준비하는 성소처럼 경건하고도 슬픈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라면 왁자지껄했을 복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고 조정실에는 PD와 엔지니어들뿐만 아니라 라디오국 국장과 다른 프로그램의 작가들까지 모여들어 한 시대의 마지막을 지켜보기 위해 서 있었다. 순정과 현우는 방송 시작 한참 전에 스튜디오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각자의 마지막 의식을 치렀다. 현우는 마이크의 각도를 조절하고 자신의 목소리가 가장 따뜻하게 울리는 지점을 확인했다. 순정은 조정실 자신의 자리에 앉아 지난 10년간 손때가 묻은 콘솔의 버튼들을 하나하나 가만히 쓸어보았다. 이 작은 기계들을 통해 그들은 세상의 수많은 밤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방송 시작 10분 전, 현우가 스튜디오로 들어가 마이크 앞에 앉았다. 순정은 조정실 창문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다. 10년 전 오만하고 위태로웠던 청년은 이제 없었다. 그의 어깨는 넓어졌고 그의 눈빛은 깊어졌다. 그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자신의 영혼에 새겨넣은 늙고 지혜로운 선장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현우 역시 창문 너머의 순정을 바라보았다. 10년 전 겁에 질린 채 자신의 글을 지키려 애썼던 풋내기 작가는 이제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보듬는 자의 고요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흔들리는 배를 늘 같은 자리에서 지켜봐 준 단 하나의 등대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빛으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고마웠다고,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순정은 책상 위에 놓인 그날의 마지막 대본이 될 편지 뭉치를 내려다보았다. 재수생의 눈물, 군인의 편지, 공장 노동자의 밤. 그 모든 아픔의 기록들. 그녀는 비로소 자신들이 지난 10년간 해왔던 일의 본질을 깨달았다. 우리는 누군가의 밤을 지켰구나. 그것은 DJ나 작가라는 거창한 이름의 일이 아니었다. 세상 모든 이들이 잠든 깊은 밤, 홀로 깨어있는 누군가의 곁을 지키고 그의 밤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 그들은 밤의 파수꾼이었다. 그 깨달음은 그녀의 마음의 슬픔 대신 숭고한 자부심을 채워주었다. 큐, PD의 마지막 사인과 함께 스튜디오의 붉은 온에어 등이 켜졌다. 순정은 헤드폰을 꼈다. 현우는 마이크를 향해 마지막으로 숨을 골랐다. 달이 빛나는 밤의 위 상징과도 같은 시그널 음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장엄하고 아름답게
스튜디오 안을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밤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전설의 마지막 방송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54편 마지막 방송의 오프닝. 시그널 음악의 마지막 선율이 밤공기 속으로 아련하게 사라졌다. 스튜디오 안에는 수많은 청취자들이 숨죽여 기다리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온 에어 위 붉은 등만이 두 사람의 마지막 사명을 알리듯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마침내 현우의 목소리가 전파를 탔다. 그의 목소리는 10년의 세월이 담겨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첫인사는 10년 전 그날처럼 여전히 조금은 서툴고 수줍었다. 밤의 친구, 달밤지기 이현우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순정이 써내려간 마지막 오프닝 원고를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아 읽기 시작했다. 밤은 우리에게 가장 정직한 시간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낮 동안 쓰고 있던 화려한 가면을 벗고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기 자신의 진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때로 지독한 외로움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지난 10년 저희는 매일 밤 그 외로운 시간 속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저마다의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만났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의 아픔으로, 누군가는 현실의 무게로, 또 누군가는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없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현우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마지막 편지를 읽어주듯 다정하고 따뜻했다. 조정실의 순정은 자신의 글이 그의 목소리를 통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사람들은 저희를 달밤지기라고 불렀지만 사실 저희는 별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당신이라는 별이 보내주신 희미한 빛들을 조심스럽게 모으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빛들을 모아 다른 별에게 보여주며 속삭였을 뿐입니다. 보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저기 당신과 똑같은 빛으로 울고 있는 또 다른 별이 있다고. 지난 10년간 저희는 당신들의 빛으로 밤하늘의 거대한 별자리를 그려왔습니다. 그 별자리에는 우리의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그리고 우리의 청춘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현우는 원고에서 눈을 떼고 창문 너머의 순정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오늘 밤 저희는 그 10년의 별자리를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여행하려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빛나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추억하려 합니다. 그는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가 마지막 문장을 속삭였다. 자, 그럼 출발할까요? 우리의 마지막 여행을.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이었던 재수생의 낡은 편지를 소개하는 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설적인 방송의 마지막 페이지는 그렇게 가장 찬란하고도 슬픈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